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 강의가 있는 날이죠. 예, 5장, 하지장이에요. 이 하지장의 뜻이 뭐냐면,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할까? 적천수 천리 3권에서 5번째 장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요. 이거 아라비아 숫자 1로서 크게 해요. 이게 큰 단원이에요. 첫 번째. 이게 지금 하지장에서요. 8개로 나눠요. 하지, 기인, 부자가, 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기인, 부. 사주에서, 이게 줄여서 좀 적었지만, 사주, 원주에서 재기, 재성의 기운이 통문호,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가, 재성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례명제가 2개인데요. 하나는 양인격으로서 쓰는 사주고요. 재성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격으로서 쓰는 사주예요. 근데 제격이 강해서 오히려 인비를 쓰는 사주죠. 제격이 통문호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라비아가 아니라 로마 숫자 1번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와 쌍이 되는 거면 돼요. 귀. 부기가 1, 2장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기, 그리고 빈천, 가난하고 천한 것. 부기, 빈천.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흉. 길과 흉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수요. 이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목숨 숫자. 그리고 이건 일찍 죽을 요자예요. 이 한문에서는요, 이거 사람이요, 고개가 까딱 넘어 부러진 거예요. 그래 일찍 죽죠. 어린아이가요, 목을 못 가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일찍 죽을 요자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로 경우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철조 선생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명나라 때 경돌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죠. 그러나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원문이 흘러서 진수함 선생한테 갔고요. 진수함 선생의 명리학원에 의해서 다시 적천수 집여도 있고요. 사실은요. 명리학원도 있고요. 그 명리학원에 힘을 받아서 임철조 선생이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명리학원은 어디까지 돼 있냐? 여기까지 돼 있어요. 이 원주만 살려 있어요. 근데 원주도 유시주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낭설이나 mon설에 의해서 유백원 주라고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싹 나와 있잖아요. 유백원 주라고. 여기요. 성이백. 유백원이 성이백이라는 호가 있어요. 그래서 성이백 비밀리에 전수됐다라고 하죠. 이 원문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딱하니 이 책이 명리학원으로 넘어가서 명리학원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임 선생이 이렇게 딱하니 줄을 또 붙인 거예요. 정주죠. 그래서 정주자예요, 이 양반이요. 원주는 유백원이 하셨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임시화할에서 경우의 수를 쭉 뒀습니다. 모두 11가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였고요. 원문은 더 이상 끊지 않고 붙여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번호는 일일이 이렇게 싹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달을 안 붙이고요. 한 것은 이렇게 요 경우의 수가 어디까지 끝나냐면 요 6번째까지 해서 재성이 기가, 이 나머지가 기가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제왕신약 무관성자라고 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해서 어디를 근거로 해서 찾았냐면은 필요유식상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제왕신약하면 무관성자, 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상을 쓸 수는 있어요. 관성이 없으니까.
근데 식상을 쓰게 되면 이게 제왕 신약한데 어떻게 이 신약한 걸 재성이 왕하고 식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찾아봤냐면 다음 장인 저 사람이 귀함이 어떻을 것인가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신왕 제약 무관성자로 해야만 된다. 그 증거로 하지기인 귀편에 첫머리에 임시왈 신왕관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왕제약이 맞죠. 그래 신왕관약이니까요. 그 해석으로서 일주가 왕하고 재성이 약해야 관성이 없는 자라고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식상을 쓸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해석이 도저히 그러니까 미스프린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활자를 잘못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나와요. 신앙제왕이에요? 무식상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식상이 없으니까 반드시 관살로서 쓰라. 관살로 쓰고요. 신앙인왕이에요? 식상이 가벼워요? 그럼 재성 듣고 재성이 국을 이루면 돼요. 제극인에서 얼마든지 감당이 된다. 그리고 신앙 관세해요? 인수가 중중하죠. 재성이 단념하면 돼요. 인성 눌러주는 거니까. 신앙 거방해요? 무재인이에요. 그럴 땐 유식상자. 이거는 겁재를 화상하는 거예요. 상관으로 화하니까 좋다. 또 여섯 번째 신약하면서 재가 중요해요. 이런 땐 재다 신약이죠. 무관이네요. 그럴 땐 비겁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한 경우에서 여섯 가지가 모두 재기통문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재기통문호라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7번은요, 또 임철조 선생의 얘기예요. 재즉시 처다. 재성은 처다. 가히 통론이다. 가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만약 청하면 처가 아름답고 탁하면 가부, 집안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중첩됐다는 뜻이죠. 청하면 유일한 것이고요. 중첩됐다 그러면 그걸 용신을 쓸 때는 중첩이 됐든 말든 자주당과 딴 용신을 쓰더라도 집안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 이치는 수정, 비록 바르지만 오히려 상자예요. 미심 논지야. 그건 깊이 이론을 깊이 연구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당신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 신앙하면서 유인해요. 이건 단단하죠. 그러면 관성설계이죠. 그래. 인수가 관성을 설계해요. 사주가 불연식상. 식상이 안 보여요. 그럼 득재성관, 재생관을 하고 있어요. 무식상자. 식상이 없어요.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식상이 없으면서 즉 재성이 역시 처네요. 그러면 여기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근원이 여기니까요. 주인의 처는 아름답지만 재성은 이 재물은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세히 한번 할게요. 신앙하면서 유인해요. 관성이 설계하는 거예요. 인수가 있어서 사주에 또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하면서 유인하다는 건 일주가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득재생관을 해요. 그러나 재성이 있어서 관을 생한다고는 하지만 식상이 없어요.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럴 땐 재성은 역시 천에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마누라는 이쁠지 모르지만 재성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신앙 무인해요. 신앙하면서 이건 겁재가 많다는 뜻이에요. 관살도 약해요. 봉상 맞았어요. 그리고 득 재성이 화상에서 관을 생해요. 역시 통근했어요. 역시 관 역시 득조하고요. 그러면 불특 마누라가 이쁠 뿐만 아니라 이건 또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앙하면서 관약해 식상이 거듭 나와 있어요. 재성도 관성과 통하지도 못했어요. 가정은 비록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은 역시 비루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무관해요. 비겁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식상유기예요. 좋습니다. 재성부력 겁연. 재성도
연달아 겁자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인이에요. 그럼 처제가 아름답다. 둘 다 처성과 재성이 둘 다 좋다. 그러면서 유인, 만약 이건 무인이에요. 무인일 땐 처와 재성이 다 아름답지만 인성이 있어요. 즉 재성이 왕이에요. 처는 뭐예요? 상한다. 처는 마누라는 상할 수 있다. 차사자 마땅히 세구지 자세히 보라 해서 네 가지를 요 뒤에 다른 거 8번, 9번, 10번, 11번을 자세히 연구하라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번역할 때 일주가 약이 아니라 간이다 고쳤습니다. 예. 자, 사례명저입니다. 자, 이 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245번이네요. 245번. 자, 이건 임술지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이건 양인격이에요. 분명히 양인격이죠. 양인격은 일단 갑자기 뭐죠? 격국론에서는 뭐부터 찾아라? 7살부터 찾아라. 7살이 뭐예요? 무토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무토가 없죠. 그래서 무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화를 찾는다. 그럼 뭐예요? 재성을 찾는 거죠. 이 재성이 약할 것 같지만 여기에 인목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 수가 채예요. 일주가 강해요. 일주가 강한데요. 관성은 없어요. 그러나 식신이 여기 있고요. 또 일주에 식신이 있어요. 인해 한목을 하고 있어서 식신이 강해서 재성이 뿌리가 된다. 그러나 그러든 저러든 이 원국만 봐서는 안 된다. 대운이 역시 식신생재로 흘러주는가를 봐야 된다. 역시 대운 보니까 식신생재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볼 거 없이 낙청 또는 당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임수생호 중동이에요. 추운 12월이죠. 그래서 중동이죠. 양인당거라고요. 양인이 딱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화무군, 목화가 무군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일지식신 충파라고 했는데 어디에 충을 맞았는가 봤더니 신금, 자수에 충파를 당했다고 하지만 금생수, 수생목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충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상호 평상, 마치 일반적인 것 같지만 이라고 해서 그러나 일시에 일인시해 일주에 인목이 있고 시에 해수가 있어서 곧 뭐예요? 거듭해서 목화 생지라. 맞습니다. 인해 합의됐고요. 그러니 목화가 기운이 유관, 여유가 있어서 관통했다. 자신 회국을 이루고요. 즉 식신 반득생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요. 금생수 수생목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소위 재기 통문호가 됐다. 이 재성이 인목과 통문호가 하고 있다. 부유 100여만. 부잣집이죠. 거부지명이라. 자, 재성부다. 재성은 많지 않아요. 저거 유일하게 병 하나예요. 많지는 않으나 단지 중요한 것은 생화유정. 생하고 화하는 정이 있어야 된다. 즉 이것이 재기통문호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재성이 임왕지에 임하고 그러면 마땅히 관을 보는 건 안 좋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재성이 관성한테 힘을 더 실어주니까 일주가 신령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건 비겁지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이 이 사주는요 일주 신령도 안 했고요. 자월에 태어나서 사령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재성과 식상과 재성을 쓰는 사주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름답다. 필요 비겁지조에서 이거 비겁지조라는 건 요거예요. 만약 재성이 왕하고요, 왕지에 있고 관성을 보기는 마땅치 않는데 일주가 신령했으면 일주가 죄다 신약으로 됐으면 뭐냐? 비겁을 쓰려는 거죠. 비겁운이 좋다. 그러면 비겁 하나 용신으로 쓰는 것과 이렇게 재성과 식상과 재성으로 쓰는 사주 차이가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소부예요, 소부. 비겁을 쓰는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거부가 되려면 식신생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양인격이 나왔다. 하지만 이 양인격은 심해충이 원하는 상신을 쓸 관살이 없다.
용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신이 아니라. 예, 용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흉격에서는요 상신이 없어요. 용신으로 그냥 곧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옛날에 제가 써놓은 거라 그렇게 상신이라고 했는데 용신은 관살이에요. 물론 양익격이면 일주가 강하다는 전제하에 관살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조는 관살이 전무예요. 무터나 기터나 격국의거리는 식상을 써서 거릴 것도 없어요. 사실 없으면 써야 되겠죠. 이건 옛날에 제가 써놓은 거니까 이렇게 놔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수가 체예요. 7.4니까 토와 용조로 돼야 되는데 토가 0.0이에요. 전무예요. 없어요. 그래서 수체 토와 용조이나 토오행이 0.0으로 부재불용이에요. 차오행, 화오행을 용신으로 하고 이럴 생활은 목오행이 희신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245번이죠. 246번까지 오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좋죠. 말년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신대원이 되면 끝납니다. 이 진토대원도 좀 안 좋고요. 지금 아주 부잣집 아들이죠. 거부집이에요. 아주 좋죠. 사주가 이 정도는 돼 그래도 재벌집 아들이라고 하겠죠. 예, 246번이에요. 자, 이건 제격이에요. 확실하죠. 한기하는데 제가 강하죠. 예, 재성이 강합니다. 이 무고 이것도 역시 화로 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개수생화 중화. 그래서 5월에 태어났죠. 우봉 오시야. 예, 그래서 재관이 태왕하다. 한강우선 이런 축제했죠. 해수에. 그래서 백묘 연간에 겁재가 장생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재성이 유기하고요. 이거 우선이라고, 이거 부러울 선자입니다. 이거. 예, 잘 알아두세요. 더 부러운 것은 오행에 목이 없는 것이다. 목이란 식상이죠. 만약 식상이 있으면 일주를 설기를 하고 저 강한 재성 기운을 도와주니까 예, 썩 좋은 일이, 식상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즉 불설, 예, 일주가 설이 당하지 않고요. 화가 무조, 도움을 안 받으니까 좋죠. 임수가 가용, 쓸 수 있다. 용신으로. 또한 운주 서북이라 대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금수득지하니 유서, 불풍. 이거는 유서는 뭐예요? 유산. 예, 유산은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풍족하지는 않고서 이거 비겁 쓰는 사주는요, 자기가 대운만 잘 맞으면 자기가 자창 45만, 50만이 되잖아요. 예. 아마 이거 100만이면 부자인데 50이면 아마 중견 중급 부자는 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1처 4처 5마누라에서 8자 8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예,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 명조는 아군과 적군이 확실히 갈라져 있다. 그래도 월지를 취득한 화오행이 강하고 특히 시간의 무토는 오화에 자하하면 무토 역시 화화한다는 정단님의 이론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정단님이 무호하면은 이걸 화가 오화는 무토는 화로 변했다라고 하시죠. 네, 재성의 뿌리가 강하고 일주 역시 뿌리가 강해 신앙 제왕하여 대운이 도움을 준다면 오늘날에 이러한 명주는 대부가 된다. 마누라 넷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가 되죠. 물론 대운이 따라줘야만 할 것이다. 네, 오행책로는 화오행이 7.1이에요. 네, 그래서 하체 수금용조의 수오행이 용신이고요. 금오행이 시신이다. 대운이 잘 따라주는 사주죠. 자, 요거는 246번이에요. 재기 통문한 사주예요. 재성의 기운이 서로 통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술통운은 안 좋겠죠. 지금 기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주 말년운이 참 좋군요. 올해 31살입니다. 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재성의 기운이 통문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긴 귀 하면 관성을 봐라. 유리회라고 해서 이치에 맞게 모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유리.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적천수가 작품진이 되겠죠.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